기어코 리그 10연승을 찍어버린 남자, 과소평가된 전술 천재 감독이라 재평가받고 있는 감독 스팔레티는 오늘 엠폴리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한 뒤 김민재 선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폴리에서 그의 가치가 어느 수준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레퍼블리카가 전하는 그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3일 전에 경기를 뛴 선수들은 경기에 나설 수 없기에 몇 포지션을 바꿔야만 하는 교체가 필수적이었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과감히 돌려도 팀의 핵심 선수인 김민재 선수를 로테이션 가동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 되는 것이죠. 현재 주전 수비수 라흐마니의 부상으로 제수스와 웨스티고르가 번갈아가며 출전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둘 중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민재 선수는 왼쪽 오른쪽 위치를 번갈아가며 경기에서 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두 선수가 각각 왼쪽 오른쪽을 맡아서 둘이 같이 경기를 뛸 수도 있다는 것인데, 김민재 선수가 그 어렵다는 포지션 변경을 계속하면서 경기에 나서는 것이 그보다 훨씬 낫고, 그만큼 노예급으로 김민재 선수를 가동하고 있는 스팔레티 감독이기에 나폴리의 중심이 누구냐고 한다면 단연코 김민재 선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김민재 선수의 이번 경기를 두고 경기 후 나폴리 매거진은 평가하기를, 김민재는 수비의 벽, 그의 측면에서 당신은 통과할 수 없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심지어 김민재가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매체는 김민재 선수의 첫 평가로 맘마미아 김민재를 체크해봐야 한다면서 혈관에 피가 흐르는 대신 회로와 데이터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김민재는 항상 필요한 위치에 나타나고 플레이는 깔끔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고 가슴은 넓고 다리는 누구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의 패스는 정확히 그의 팀 동료들에게 전달되는 마치 로봇 같다는 평가를 내린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 메리디아노 뉴스는 김민재 선수의 로봇 같은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항상 적시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전술적 지능이 정말 놀랍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투토 나폴리는 여기에 공격적인 패스와 공간을 차지하는 움직임에 대해 평가했는데, 실제로 판마비 제공한 데이터로 보면 김민재 선수는 오늘 73개의 패스에서 무려 88%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공격진에게 전달되는 패스 11개, 롱패스 10개로 마치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훌륭한 공격 빌드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수비적으로는 어땠느냐? 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경기 중 내내 마주친 상대 공격수에 대한 평가가 어땠느냐 하는 것인데요. 칼치오 나폴리 24는 상대 공격수 사트리아노는 김민재를 벗어나기 위해 넓게 빠졌다고 평가했으며, 칼치오 메르카토는 김민재는 결코 사트리아노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팀이었던 엠폴리의 감독을 역임한 지지 카니도 이런 김민재 선수를 두고 올 시즌에 있어 나폴리의 가장 중요한 영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대로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에 바이아웃 이적 조항이 걸려있는 것을 없애려는 나폴리의 움직임인데, 최근 이적시장 전문가 치로 비네라토는 김민재 선수에게 걸려있는 약 690억 원 상당의 바이아웃 조항을 없애기만 한다면 1380억도 가능한 수준의 선수라 평가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김민재 선수의 몸값으로 1억 유로는 전혀 과한 금액이 아닌 것이, 국뽕 100% 제거하고 말해도 현 시점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내에서도 이런 월드클래스급 실력과 잠재력까지 보유한 선수는 드물기 때문인데요. 1억 유로라는 이적료, 이런 몸값이 가능한 선수는 대한민국에 또 있죠. 대한민국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는 시장 평가에서는 7천만에서 8천만 유로 정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는 손흥민 선수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엄청난 평가 금액이며,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라면 기어코 1억 유로를 제시해야만 손흥민 선수의 이적 제한을 드러나 볼 사람이기 때문에 1억 유로의 이적료는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서 최근 요즘 많이 나오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세계 최고 명장 중 한 명인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그것도 그저 월드클래스 손흥민이라는 립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발언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거의 영국 현지 매체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동시에 리버풀과 토트넘 팬들의 생각지 못한 흥미로운 반응까지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익스프레스는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클롭 감독은 리버풀에서 자신이 매우 높게 평가하는 선수와 함께 일할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며 살아왔다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선수와 포옹을 하면서 그가 던진 안필드 여기는 특별하다 라고 한 부분을 다시 주목했는데요. 또한 손흥민 선수가 과거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 클롭 감독이 있던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 사이에서 이적팀을 고민하다가 레버쿠젠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한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도르트문트가 레버쿠젠보다 로테이션 가동이 더 많이 가동할 것 같아서 성장하는 데 있어 정규 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레버쿠젠을 결정했다는 부분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더 부트룸은 이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 토트넘과 한국은 운이 좋다면서 손흥민은 골 결정력, 속도, 태도 등의 면에서 토트넘과 한국에게 정말 놀라운 선수였으며 최고의 선수이면서도 이적 루머 하나 없이 이적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에 손흥민은 은퇴할 때까지 토트넘에서 계속 뛸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지만 토트넘의 레전드로서 그의 위상은 확실하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팀토크는 더 부트름이 제시한 것처럼 토트넘에서 은퇴할 때까지 뛸 것 같다는 의견과는 달리 클롭과 손흥민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하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하고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클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열심일 것이라면서 피르미누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리버풀은 공격수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전하고 있는데요. UK 데일리 역시 최근 들어 손흥민의 이적과 관련한 추측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둘의 만남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리버풀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팀 매각으로 새로운 구단주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에 못지않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매체들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필드 워치는 리버풀 팬들 대다수가 훌륭한 영입이 될 것이라는데 모두 동의하는 몇 안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은 항상 토트넘의 손흥민이었다면서 클롭 감독의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많은 리버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데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너무나 많은 리버풀 팬들이 영입하고 싶어 했던 선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토트넘이 요구할 금액과 그가 현재 30세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적은 더 이상 리버풀에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이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가 더 나은 프리미어리그 공격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245경기 96골 48도움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미래를 누가 알겠냐면서 클롭이 이적을 추진할 수도 있고 특히 새로운 구단주가 생기면 더욱 그렇다는 기사는 아마도 손흥민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는 어린 선수들의 백업과 멘토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매체들의 기사에 대해 리버풀 팬들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인생에 후회되는 점을 바로잡는 법. 위리겐 그와 1월에 계약하는 거야. 근데 손흥민은 30살이야. 마드리드를 제외하고는 29세 이상의 선수와 계약하지는 않을 거야. 마네, 손, 살라의 쓰리톱을 생각해봐. 리그 우승 경쟁에서 클롭과 펩 사이는 훨씬 더 치열했을 거야. 디아즈가 손을 능가하는 대단한 선수는 아니지. 아직 시간이 있어 클롭.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끝난 후 그를 항상 생각했어야 했다.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를 영입하려 하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는 완벽한 클롭 선수야. 그가 클롭 밑에서 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건 역설이다. 클롭은 항상 손에게 열정적이었어. 난 모두가 손을 사랑할 거라 생각해. 아마도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손과 클롭은 모든 기록을 경신했을 거야. 그가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갔을 때 손과 계약했어야 했어. 토트넘 레비 회장과의 협상은 항상 어려웠을 거야. 지금도 그와 서명할 수 있어. 그럼 1월에 데려오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리버풀 팬들보다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손흥민은 클롭 감독의 리버풀에서 훌륭할 것이다. 올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보면서 리버풀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우승했을 것이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 리버풀은 좋지 않은 골 결정력으로 많은 기회를 놓쳤거든. 그는 누구 아래서나 훌륭할 선수야. 그러나 소니의 반대편에 살라라면 그건 불공평할 거야. 왼쪽이 소니고 오른쪽이 살라. 어떤 광경이었을까? 난 그걸 정말 싫어했을 것 같다. 손, 마네, 살라의 카운터라니 토 나올 것 같다. 클럽 밑에서 뛰는 손흥민은 볼만했을 거야. 손은 리버풀에서 짜증날 정도로 좋았을 거야. 그가 우리 팀에서 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손이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에 만족할까? 그게 중요한 질문이야. 왼쪽의 손과 오른쪽의 살라,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우리 소니의 이름을 네 입에서 꺼내지 마. 클롭은 여러 차례 소니와 계약을 시도했어. 어쩔 수 없는 운명인 건지. 근데 의문인 건 소니가 독일에서 도르트문트 킬러였을 때 클롭이 왜 소니를 리버풀로 데려가지 못했는지야.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에 클롭이 리버풀로 이적했어. 난 클롭 밑에서 쏘는 절대적인 악몽이었을 거라는 사람들을 본다. 그렇다면 그가 토트넘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는 토트넘 선수로서도 다른 팀들에게 악몽이 아니었나? 물론 그는 이미 오랫동안 다른 팀들에게 악몽이었지만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전술이지. 살라는 17-18 시즌 이후 케인보다 더 많은 슛을 한 유일한 선수고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해 손흥민에게는 아마 편안한 전술이었을 거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남은 경기는 2경기인데요. 노팅엄과의 카라바오컵 경기와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그것인데 이 두 팀의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그들의 경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리즈의 경우는 자신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기회가 있지만 상대는 빅6 팀 중 하나라는 점에서 특별히 위협이 된다면서도 리즈에게 유리한 단 한 가지는 손흥민의 부재라 전하고 있는데요. 깊숙이 내려앉아 경기를 하는 토트넘에 있어 손흥민 선수의 역습은 리즈에게 많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토트넘에서 레전드로 남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 한 번쯤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현란한 공격 전술을 가진 팀에서의 활약을 그려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리버풀의 찰떡이란 그런 생각 말이죠. 당시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에 갔어도 지금과 같은 월드 클래스가 되었을지에 대한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클롭이라는 월드 클래스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듣게 된 것 또한 큰 기쁨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클롭 감독이 월드 클래스로 인정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에 또 한 번 월드 클래스 손흥민을 각인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